정답은 68. 왜 나 잘하셨네. 의대 또 가겠네요. 요 시험이 7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아, 학원 입학 시험이요? 3, 4세들 대상으로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는 40분씩 앉혀놓고 영어 독해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너무 이르게 전두엽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뇌 발달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은 학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별로 그 뇌에 연결되는 시냅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이 신경망들이 생기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프지 말고의 김규성. 정세윤입니다. 오늘 두 분께는 깜짝 이벤트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정말 간단한 수학 문제를 준비해왔습니다. 뭔가요? 뭐죠? 수학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니까 난이도가 상당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학 좀 잘하셨으니까 의사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수학을 제일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옛날 이야기야. 식상의 정답 뒤집으면 바로 이제 아, 문제가 세 문제가 이거구나. 있고 머리 손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손 할까? 만지면 안 돼 지금. 알았어. 저희가 문항당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아, 한 분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근데 3점, 이 2점, 4점. 사실 시험지 전체에서 네. 100점이 가장 높은 세 문제를 아, 같이 그래요? 봤어요. 어려운 거다. 뒤집으시고 네.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스타워치 이게 스타워치요? 지우개 제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네. 어떡해. 다 틀린 거 아니야? 준비되시면 한번 어 시작하나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부터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문제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의하면 안 되죠? 그지? 벌써 1분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오 마이 한 게 뭐 갓. 있다고? 이게 20개인 거잖아. 조용히 해줄래요? 아, 네. 8이면은 둘, 셋, 넷, 조용히 다섯, 좀 해줄 수 여섯, 일곱, 이렇게 나기? 둘, 열세, 열네. 아 맞네. 그래서 다 맞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정답 맞추기 전에 근데 이거 놓고 틀리면 진짜 완전 창피한데. 감인데. 망도 얻으셨어요? 난이도요. 일단 뇌 안에 있는 그 수학 세포를 깨우는데 9분 썼습니다. 나 문제를 이해하는데 한 7분 걸린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고등 수학이라기보다 맞아요. 뭐 올림피아드. 약간. 그런 거? 네, 창의력 같은. 그러니까 정해진 수학 계산이 아니라 뭔가 진짜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논리력? 논리력 뭐 이런 거? 같은. 머리를 요래저래 굴리는 그런 재미가 있긴 하네요. 그렇게 말하기엔 아직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틀려도 난 재밌었으니까. 두분 시험지 바꿔가지고 바꿔서 둘이 답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야 그러면 첫 번째 33번 문제 정답 9711. 오! 이거 어떻게 맞췄어요? 네, 틀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할까? V로 할까? 뭐가 기분이 덜 나빠. 세모밖에 안 되는데 정답은 68. 왜 난 65 나오던데. 제가 설명 다 맞았어요. 들어. 다르네, 의사는. 잘하셨네. 의대 또 가겠네요. 요 시험이 7세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실세들을 정확히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학원 원 시험으로 보는 아, 학원 입학 시험이요? 학교도 아니고. 황소수학학원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본 그 학원 유명하죠. 말씀. 그 시험 날이면 전국에 다 난리라는.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학원 입학하실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분들과 같이. 근데 되게 이거 좀 어렵는데요? 너무 충격이긴 하다. 순간 제가 느낀 건 이걸 풀면서 굉장한 스트레스겠다는 느낌이. 맞아요. 사실 두 분은 사실 전문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긴 그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7세고시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아직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음. 근데 주변에서 이제 좀 큰 아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얘기할 때가 있었죠.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이 뜨던데 그 추정 60분인가? 거기서 7세고시 풍경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엄마가 떨면서 막 우는 애기 달래주고 들여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문제 수준이 생각보다 높을 줄을 몰랐어요. 이 정도면 어. 아기가 울만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등학생의 그 입시 엄청 과열이었고 그런데 이제 수능을 치는 인구 자체가 좀 줄지 않나요? 예전보다. 저 아무래도 애가 알기로는. 줄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학원은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타겟 대상군이 조금씩 옮겨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N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는 그죠. 추세일까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랑 저희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전문직이 안정적인 직업군이다라는 게 좀 있어서 자기 자녀를 의대에 보내고 싶다 이런 좀 열망이 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대 열풍이 사실은 이런 사교육 시장의 붐을 일으킨 게 아닐까. 아, 그럴 수도 그죠? 있겠네요. 저희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어린 연령층의 학원에 다니는 풍경은 많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녀도 태권도 하고 그죠. 피아노 학원 다니고 피아노 이런 학원? 시기인데 저는 그냥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뛰어다녔어요. 넓은 벌판을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산골에서 잘하셨나요? 뭔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할 음. 거고 전문직 선호 현상도 있을 거고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키다 보니 공포 마케팅의 일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으나 학원만 가면 일단 늦었다고 한대요. 일단 아, 늦었습니다. 그쵸. 뭐 듣지도 않고 늦었대요. 아. 그런 말을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 이거랑 마케팅이겠네요. 비슷하다. 어떤 마케팅 회사들과 미팅해 보면 원장님 아직도 이것도 안 하셨어요. 그거랑 이거랑 비슷하겠네요. 비슷하겠다. 남들 다 이거는 하는구나.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왜냐면 지금 초등학생부터 벌써 의대 준비 많이 있더라고. 아. 어쨌든 두 분도 키울 때 뭔가 그 학원을 가기 위해 그 새끼하고 보내고 그 새끼 또 새끼하고 보내고 그런 거 고민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나는 사실 그래. 아직은 좀 먼 미래의 일일 것 같아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해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지금은 이제 애기 넣어버리니까 최대한 많은 자극을 줘야겠다. 근데 주변의 원장님들이나 저도 제 변호사 선배들 보면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학군지에 살거나 했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애가 또 좀 조금만 잘하면 이 트랙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그래서 이게 완전 저희랑 무관한 얘기는 또 아닐 것 같고 나중에 생각이 또 달라지실 수도 있고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근데 아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항상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트랙을 밟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극성일 것 같으니까 저한테 워워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아예 잘 모르기 때문에 들려오긴 해요. 어디를 갔다. 왜냐면 이제 슬슬 제 주변에는 저보다 아기가 3살, 4살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에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딱 그 7살, 6살, 5살 이렇게 친한 단톡방이 있어요. 얘기를 해봤거든요. 어떤 식의 뭐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고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근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인 이제 의사들이 많으니까 본인의 생각은 우리들이 배우기에는 이제 뇌의 발달 같은 걸 보면 모터 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운동하는 뇌, 뛰어놀고 활동하고 이때 뇌 발달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몸의 움직이면서 느끼는 각 관절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 발달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으시지만 우리들은 어렸을 때 운동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태권도도 열심히 했고요. 태권도 열심히 했습니다. 태권. 저 태권으로 메달도 땄어요. 전국 대회 나가서. 막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약간 다들 그냥 아내가 이제 말하는 대로 좀 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내가 주도권이 좀 더 있군요. 학부모들의 모임에 어머니들이 가는 빈도가 더 높다 보니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했어? 뭐 이런 거. 거기 요거 보냈어? 얼마나 불안해질까요? 언니 근데 그거 했어? 오 그거 해야 돼. 안 하면 진짜 안 되는데. 늦었어. 오, 저는 그거 엄청 충격이었어요. 만 7세 고시도 좀 충격이었지만 3, 4세들 대상으로 영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뭘 읽을 수도 없는 단계인데 40분씩 앉혀놓고 영어 독해 같은 걸 하더라고요. 무슨 영어학원 들어가려고 했나? 전 그 장면이 정말 너무 충격이어서 저희 애기도 이제 2살인데 사실 몇 년 후에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만약에 저는 약간 그게 납득이 좀 잘 안 되긴 했어요. 기저귀를 찬 애들도 있던데. 아 그쵸 3세니까 잠시만. 우리 3세 때 뭐 했죠? 저기 광안리 바닷가 뛰어다녔던 것 같은데. 주말마다. 제가 반대 입장 생각을 해보면 학벌이 좋은 게 결코 디메리트는 아니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학벌을 갖춰주기 위한 어떤 부모의 노력인 거잖아요. 이 약간 일정 부분. 나중에 뭐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 하더라도 좋은 대학교에 나오면 너가 어느 정도 성공을 좀 하기 좀 더 쉬워진다. 이런 맥락에선 사실 과열된 사교육은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가는 건 근데 아닌 이 것 같아요. 아이의 이 네. 몸속에 흐르는 피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막,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막, 예, 맞아요. 저 똑같아요. 얘기 안 아니에요.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아무 말도 안 무슨 했는데. 말인지 알아요. 저희가 바로 맨날 하는 그냥,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김연아를 야자시켰으면 어땠을까? 김연아 선수가, 선수님께서 응. 야간자율 2차 학습에 앉아서 수학의 정석을. 수학 정석, 실력 정석 2번 집합 명제에 풀고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얼마나 그 국가적 낭비입니까? 손흥민 선수가 아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DNA가 무엇으로 발현될지 모르니 맞아. 관찰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노출을 시켜보는 운동이라던가 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약간 다 열린 사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7세 고시나 이런 열풍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정말 안 좋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의학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논리적 추론을 하는데 쓰이는 뇌거든요. 사실 뇌가 다 같은 뇌가 아니에요. 원시 뇌가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걸 담당하는 뇌가 있고 그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뇌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거든요. 가장 원시적인 뇌는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고 방식, 이건 사실 우리 인간에게 퇴적화돼 있고 인간에게 발달된 뇌 부분인데 그건 전두엽 해줘야 되는 일인데 사실 이 어린 나이에는 그 전두엽의 발달이 나타나는 게 그 어린 나이가 아니라 조금 커서 생기거든요. 한 7세 정도에 생기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애가 충분히 경험해야 되는 건 이제 상호 교류 같은 거, 사회적 경험, 그리고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운동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균형을 잡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뇌 발달이 되게 많이 돼요. 우리가 손에는 균형 감각만 한다고 하지만 손에도 되게 많은 인지 기능, 사고력 이런 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달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이르게 전두엽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막 그쪽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보니 저는 이게 뇌 발달에 있어선 어찌 보면은 학대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 단어가 셌나요? 그러니까 뇌가 발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별로 그 엉뚱한 데에 자극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러면 시기별로 그 뇌에 연결되는 시냅스,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는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발달해야 되는 게 이게 순차적인 게 있겠죠. 근데 지금 요 시기가 끝나면 이 연결성은 조금 줄어들고 다음 연결성이 회복되고 이렇게 생기는 이런 뇌 신경망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잘못된 이 신경망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엉뚱한 회로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재활의학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뇌 가소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뉴로플라스티시티 발음이 좀 그런가? 하여튼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뇌 손상을 입잖아요. 뇌출혈이든 뇌졸중이든 예전에는 손상이 되면 그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떤 손상이 발생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핵심 축이 있고 거기는 이제 회복이 좀 더딘 데가 있지만 그 주변 부분, 페눔브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훈련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잃었던 회로들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회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뇌는 하나의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연결망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회로가 손상이 되고 꼬일 수 있는 꼬일 수 거네요, 있다고 약간? 생각합니다. 저는. 그 꼬임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학습은 스트레스 이런 게 딱 생겨버린다고 생각하면 공부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고 이게 새로 배우는 엄청난 것. 즐거운 경험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불쾌한 원장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 주변에도 제가 어렸을 때 한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막 빛을 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부 잘하고 영재 소리 듣고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과열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인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막 우울증이 오거나 학습하는 거에 너무 거부감을 들면서 좀 엇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좀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대치동이 제일 유명한 우리나라의 학군지죠. 여기에 되게 많은 소아정신과가 개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만 봐도 전국적으로 4년간 한 64.8% 소아정신과가 엄청 증가했다고 해요. 청소년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군요. 이게 뭐 사실 다양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학업 스트레스도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저는 이 불안이 되게 클 것 같아요. 사실 이 아이의 강점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는데 수학 자체에서만큼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전 의대 못 가겠네요 오늘 성적 보니까. 그래서 법대를 가기 잘했다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이 뇌를 되게 위축시키고 아. 잠식시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수학 문제 풀 때 느꼈거든요. 불안. 근데 이거는 사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면 뇌가 작동을 안 해요. 처음에 좀 문제 받아들고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꿀팁인데 수능 칠 때 수학 칠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죠. 근데 뭘 해야 되냐면 그런 생각이 하르르 떨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읽히죠. 안 읽혀요. 그때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요. 그냥 요거 하나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그냥 다 넘어가면 돼요. 아는 거를 풀기 시작하면 그게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1점짜리, 2점짜리를 그래서 풀면서 이렇게 착착 들어가는 거죠. 처음 1번에 4점짜리 안 배치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싹싹싹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종합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이분께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전에 아내와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넥슨 컴퓨터 박물관을 네.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코딩이 한 열풍이었던 시기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장난감 모형으로 코딩하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여기 끼우면 이쪽으로 가는 회로가 열리고 모형 퍼즐로 하니까 일단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애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과학박물관 이런 데서 재미로 시작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원장님 그럼 언제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저는 궁금하네요. 사실은 운동을 좋아했고 노는 거를 좀 좋아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터 브레인처럼 뇌 발달에는 어찌 보면은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운동 위주였던 것 같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좀 재미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려도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장거리 싸움이잖아요. 장거리 맞아요. 달리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행복하자고 하는 공부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리면 사실 장거리 마라톤은 절대 처음에 빨리 안 달리잖아요. 네,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 7세부터 달리면 좀 고3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찍 지치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어느 정도 이런 스트레스를 버틸 만한 체력과 멘탈이 됐을 때 부어도 되는데 아주 약한 브레인에다가 강력한 데미지를 계속 준다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좋은 방향은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랑 원장이랑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고 아이의 어떻게 보면 행복이 더 최우선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린 시기에는 좀 재밌게 놀고 뛰어놀고 그런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너무 놀랍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발달을 하는 단계니까 사실 보면은 발달 과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저희도 육아하는 입장에서 아직은 이 시기는 아니지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도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 이게 생각을 안 해보면 그 닥쳤을 때 그냥 주변에서 휩쓸리죠. 아무래도. 하는 어떤 그런 것이랑 그래? 그럼 나도 등록할까? 얘야 이렇게 될 것 같거든. 네. 저희 채널 이름이 뭐죠? 아프지 말고. 네, 아이들도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아이들도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마세요.